자, 계속해서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반려강아지의 생리적인 특징, 그래서 일반 체온이라든지 맥박, 호흡, 피부 땀샘, 항문낭, 이런 또 독특한 이런 그 생리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우리 오감각, 오감이라 그럽니까?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자, 이는 오각을 다루는 어떤 감각적인 이런 특성을 이렇게 2교시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리적인 특징의 체온으로는 우리가 사람보다는 체온이 보통 한 2도 정도 보통 높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온은 우리 보통 그 체온계를 항문에 한 6cm 정도 이렇게 넣어서 직장의 온도를 표준으로 해서 체온이라 그러는데, 그 체온이 37.5도에서 39도, 사람보다는. 그래서 우리 강아지를 안아보면 굉장히 따뜻하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그 한 2도 정도가 체온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체온 측정을 할 때는 글리세린을 바르고 항문을 통해서 직장에 넣어서 약 3분 정도 후에 온도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체온, 평균 체온이다 그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맥박. 자, 맥박은 소형견은 1분에 80에서 120회, 그 다음에 대형견은 1분에 60에서 80회. 자, 이것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보통, 우리 사람 성인인 경우에는 사람이 보통 한 60에서 100, 그죠? 이것을 우리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유아라 그럽니까? 애기들은 80에서 130 정도. 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우리 반려 강아지들도 소형견은 80에서 120, 그 다음에 대형견은 60에서 80, 1분에. 그래서 사람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좀 정리하고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맥박수는 일반적으로 크고 노령견일수록 적게 나타난다. 맥박수는 운동, 흥분, 임신, 분만 등에 할 때 많이 맥박이 증가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견보다는 자견, 어린 강아지들의 맥박수가 높게 나타난다. 활동이 많고, 그래서 자견은 성견은 1년 기준으로 해서 자견, 1년 이상은 다 자란 형태다, 성견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견, 자견. 자, 그 다음에 호흡 및 땀샘. 일반적으로 호흡수는 1분에 약 10, 그죠? 14회에서 25회.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사람은 보통 1분에 12에서 20회,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보네요. 보통 호흡수.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부와 땀샘. 그래서 피부에 땀샘이 없고 발바닥에 있다. 그 다음에 혀. 그래서 여름 되면은 강아지가 혀를 바깥을 내 가지고 헥헥헥 하는 이런 이제 그 이미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피부에 땀샘이 없기 때문에 더위에 굉장히 약하고, 그 더위를 이렇게 배출하는 방법이 발바닥하고 우리가 혀밖에 없기 때문에 혀를 이렇게 바깥을 내서 많이 그 배출하는 이런 형태의 우리 모양새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름 되면 강아지들 혀를 바깥으로 길게 내서 씩씩거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체온 조절을 한다. 자, 그 다음에 항문낭. 자, 이 앞 시간에도 또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항문낭이 한 쌍이 있다, 좌우측에. 그래서
항문 쪽에 뭐 8시, 4시하고 그죠? 8시 방향에 이렇게 검지로 이렇게 만지면은 만져지는 부위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만져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분비 그죠? 항문낭을 짜주는 형태, 이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욕할 때 짜주는 것이 항문낭염을 방지해주는 예방 방법이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적인 항문낭, 앞전에 뭐 이미지도 봤기 때문에 자, 생리적인 특징, 노령화 부분은 추가로 생리적인 특징의 노령화, 노령견, 반려견의 나이는 사람과 비교하면 매우 짧다. 체중, 크기, 품종,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자, 소형견은 대형견보다 빨리 성숙한다. 그래서 대형견은 소형견에 비해 늦게 성숙하지만 노화는 더 일찍 진화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보통 뭐 뒤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뭐 자견, 그죠? 성견, 그다음에 노령견, 뭐 이런 부분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월령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노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은 이 수의의학도 많이 발달을 해서 옛날에는 뭐 6세 뭐 6년 6세 이후면은 그는 노령견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요즘은 거의 뭐 10살 기준으로 10살이 넘어가면은 노령견이다. 그래서 요즘은 그 수의 어술이 발달이 돼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15년 뭐 20년 뭐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노령견을 10살 이상을 노령견으로 이렇게 보통 분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죠? 뭐 이전에는 60세 기준 또 뭐 65세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이라는 말을 그죠? 70세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노령견의 기준도 옛날에는 6세에서 지금은 10살 기준으로 해서 10살이 넘어가면 노령견으로 분류하는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령견 관리. 자, 그 다음은 우리 그 반려강아지의 감각적인 우리 오감이라 그러죠. 그죠? 감각적인 그 오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그죠? 사람하고 똑같이 오각에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시각. 반려견의 눈은 사람보다 둔하고 생명이며 근시안이다. 그래서 오감 중에서 오감각 중에서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약하다는 부위가 그죠? 바로 시각하고 미각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명이다. 그죠? 라고 분류를 하고 정지된 물체를 보는 것은 약하지만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은 아주 뛰어나다. 눈은 얼굴의 옆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좀 넓은 편이다. 그래서 우리 사냥개의 경우는 더 좀 옆으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옆으로 보는 이런 눈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가 더 넓다. 사냥개의 경우에는 눈이 좀 더 특징적으로 왼쪽으로 그죠? 양쪽 옆으로 더 이렇게 붙어가 있어서 시야가 더 넓도록 이렇게 계속 발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후각적인 부분. 자, 후각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강아지의 후각
청각은 뭐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발견을 한 강아지에 야콥슨 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후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세포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500만 개의 세포, 후각세포가 있다 그러면은 닥스훈트 종류는 약 1억 2천만 개의 후각세포가 있고, 세포트 종류는 2억 2천만 개의 후각세포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죠. 그만큼 그 몇백만 배 뛰어나다라는 아까 앞쪽에 설명을 잠시 했는데, 그만큼 후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코와 냄새의 관계가 그 강아지의 어떤 신체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서, 감각적인 특징 부분에 좀 독특한 부분이 그죠, 야콥슨 기관이라는 게 있어서 후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이 기관을 발견을 했다 해서 야콥슨 기관이다. 자, 그 다음에 청각. 청각 부분에도 귀 모양도 다양하게 있지만 사람보다 청각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청각적인 부분이 사람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그죠, 2배, 3배 정도가 뛰어나다. 이 듣는 그죠, 이 청각 부분이. 그래서 개의 청력은 거의 완벽하다. 우리 사람에 비하면은 그죠, 3배 정도가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그래서 들려오는 발소리나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듣고도 누구인지 알아차릴 정도로 청력이 좋다. 자, 그래서 우리 후각 상피 세포의 면적이 넓어 후각 세포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코가 습할수록 공중에 떠 있는 냄새 분자를 코 점막에 잘 접촉시켜서 후각 방향 이런 것들도 감지를 한다. 감지까지, 그죠? 방향 감각까지도.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202만 헤르츠라 그러면은 걔는 약 5만 헤르츠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2.5배, 그죠? 그 2~3배 정도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귀를 막아버리면 많은 소음 속에서 듣고 싶은 소리만 구분해서 들을 수도 있다라는 신체적 우리 청각적인 구조를, 감각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미각. 자, 우리 미각적인 부분은 또 사람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세포, 맛을 느끼는 미래세포가 햇바닥에 돋아나 있지만 사람만큼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이물질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입에서 이 분류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막 주워 먹고 다시 그 토하는 이런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캑캑하면서 다시 넣고 먹고 나서 다시 토해내는 이런 캑캑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미각이 덜 발달돼서 그렇다. 그래서 후각에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을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크게 2가지, 좋은 맛 아니면은 무감각한 맛 이런 정도로만 구분을 한다 그래요. 사람만큼 그죠,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을 다 잘 구별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래세포가 그죠, 사람보다는 훨씬 덜 발달돼 있다. 그래서
냄새로 음식을 선택할 만큼 미각이 둔하다. 그다음에 냄새, 식감, 맛, 외형순. 그래서 미각을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왜 생김새를 보고도 그다음에 일반 냄새를 맡아서 이렇게 하지 맛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다. 그래서 이 미래수가 맛을 느끼는 이 미래세포가 사람보다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네요. 5분의 1 정도밖에. 그래서 해 끝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냄새 맡고 보통 아니다 싶어서 그냥 안 먹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맛을 그래도 한번 궁금해서 본다 그러면 혀 끝 앞쪽에 이렇게 해서 잠시 맛을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미각 정도의 감각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각하고 앞쪽에 이야기했던 그 시각, 그죠? 이런 것들은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사람보다 뛰어나다, 발달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오감 중에서 마지막으로 촉감. 그래서 털에 감각이 연결되어 있다. 엄청이 많은 털이죠, 사람에 비해서. 그래, 털에는 감각기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개들은 온몸이 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촉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강아지는 우리 스킨십, 접촉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털 만져주고 옳지 옳지 해서 마사지 해주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체 접촉을 좋아하는 편이고, 자극적인 심하지 않는 접촉은 강아지의 성장과 행동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강아지하고는 많은 스킨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강아지가 쓰다듬어 주고 뭐 이래 하는 것은 만약에 싫어한다 뭐 이런다 그러면 뭔가가 피부병이 있거나 뭐 이런 정도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접촉을 하고 뭐 안아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아라 합니다. 대신 후에 또 그게 있겠지만 좀 민감한 부위, 뭐 사타구니 속,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만지고 하는 이런 민감한 부분은 뭐 그죠? 만져서는 안 되는, 그때는 바로 또 그죠? 물어버리는 물림 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는 또 신체 부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들은, 민감한 부분은 또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 뭐 상식적인 측면에서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꼭 만져서는 안 되는 이런 부위들, 그 사타구니하고 민감한 부분들이 그지? 뭐 코끝 뭐 이런 부분들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 외에는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해주고 만져주고 하면은 모든 강아지들은 다 좋아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람과 친분 관계, 친밀한 관계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우리 촉각이 되겠습니다. 촉각. 그래서 우리 촉각 부분에서 어린이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도 우리가 부모하고 접촉이 많고 신체 접촉, 스킨십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 뭐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신의 건강 때문이다. 그래서 강아지도 많이 안아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 강아지도 역시 건강한 행태로, 이렇게 심신이 건강한 행태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거부하거나 했을 때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 안정되어 있지 않다, 뭐 강아지가 좀 긴장이 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만지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싫어하고 도망을 가고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온몸이 털로 덮여져 있어서 촉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그다 쓰다듬으면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낀다. 그래서 강아지의 어떤 촉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촉각.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생리적인 특징. 자, 마무리를 하면은 우리 생리적인 특징에 우리 체온, 맥박, 호흡, 피부 땀샘, 항문낭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강아지의 사람과 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중에서 자, 피부 땀샘, 그죠? 우리 온몸의 피부, 우리 사람하고 다르게 피부에는 땀샘이 없다. 그래서 땀샘은 강아지는 발바닥에 있고 혓바닥에 있다. 그죠?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굉장히 취약한 부분. 그래서 혀를 통해서 땀을 배출을 하고 체온 유지를 한다. 땀, 발바닥 이런 데서 땀 배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위에 그죠? 굉장히 약하다. 항문낭이라는 또 특징적인 부분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영역 표시라 그랬지. 항문낭의 그 냄새,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냄새, 이런 거기 어디 가면서 항상 뭐 다리를 들고 그죠? 찔끔찔끔 하면서 오줌을 가지고도 영역 표시하는 것도 있고, 역시 또 자기만의 그런 향을 막 해가지고 어디 가면은 막 힙을 뭐 땅에 붙이고 나무에도 막 힙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아지들도 처음에 어디 놀이터나 유치원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처음 인사가 서로 똥꼬 냄새를 맡습니다. 자, 거기에 그 강아지의 어떤 냄새 이런 거를 서로 사람 악수하듯이 이렇게 냄새를 맡는 것이 서로 인사입니다. 인사. 그래서 서로 먼저 만나면은 똥꼬 쪽으로 해서 냄새를 맡고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 강아지 특유의 자기만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사람 같으면 만나면은 악수하듯이 똥꼬를 이렇게 냄새를 맡는 것이 바로 이 항문낭의 그 강아지 특유의 어떤 냄새를 서로 맡으면서 알아차림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생리적인 특성, 체온, 맥박, 호흡, 피부 땀샘, 항문낭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감각,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 오감각을 가지고 강아지가 또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나 미각은 사람보다 조금 그죠? 약한 편이고, 그 다음에 후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게 우리 반려 강아지의 어떤 생리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 3교시에는 반려견의 좀 재미있습니다. 연령별 특징, 그래서 태어나서 유아 시기, 그 다음에 자견이라 그러죠. 뭐 1년 미만일 때,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성견일 때, 그 다음에 노령견일 때, 자, 이런 연령별 특징, 또 그때그때 그게 맞추어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훈육을 해야 되고, 또 같이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떤 사회화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굉장히 또 문제견으로서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시기별로 태어나서 그 연령별 시기별로 해서 어떤 같이 그죠? 그 교육을 해야 되고 훈육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시기에 어떤 것을 먹여야 되고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3교시에 연령별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같이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쉬었다가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